자, 안녕하십니까. 꿀벌은 내 친구입니다. 자, 아카시아 꽃이 지금 활짝 폈습니다. 활짝 폈고요. 지금 거의 만발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우리 초보 양봉, 취미 양봉 하시는 분들이 꿀을 이제 판매할 때 소비자들의 문의를 이렇게 받죠. 예를 들면은 이제 꿀에 왜 이렇게 밑에 허연 게 설탕처럼 이렇게 허연 게 생기느냐 이런 문의도 받고, 그 다음에 꿀에 왜 이렇게 거품이 생기느냐, 이거 상한 거 아니냐, 이런 경우도 있고. 자, 아무튼 이게 설탕 섞인 꿀이 아니냐, 이런 좀 소비자분들의 불신 같은 게 좀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선배 양봉 하는 사람들이, 선배 양봉이죠. 양봉 20년, 30년, 혹은 40년, 50년,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이제 우리 양봉꿀에 대해서 불신을 심어 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쵸? 그게 이제 아직도 뿌리 깊이 남아 있기 때문에, 꿀에다 설탕을 탄 거 아니냐, 이런 설탕물을 꿀이라고 사기쳐갖고 파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소비자분들의 불신이 솔직한 얘기로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00에 99는, 지금 현재도 100에 99는 진짜 FM대로 아주 정직하게 양심을 걸고 이렇게 꿀을 생산하고 있는데, 한 1% 정도가 아주 양심에 털난 분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리채밀도 하지 않고 꿀을 따가지고, 이거는 숙성꿀이다, 내가 직접 딴 꿀이라 아주 그냥 최고 좋은 꿀이다, 이렇게 사기 아닌 사기를 치는 그런 양심에 털난 사람들도 솔직한 얘기로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양봉을 함에 있어서 정리채밀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걸 하지 않는 그런 취미 양봉, 부업 양봉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 작년에 정리채밀 안 했는데, 이런 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솔직히 있을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별로 없겠죠. 자, 아무튼 오늘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제 거품이 끼는 현상, 꿀에 거품이 끼는 현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꿀에 이제 꿀을 먹다 보니까, 꿀을 이제 사갖고 먹다 보니까 냉장 보관을 했는데 밑에 하얗게 이렇게 생기더라. 이거 눈에 봐도 설탕인데, 예? 이거 내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뭔 소리야 이게. 내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게 설탕이 아닌 뭐냐, 이게. 서걱 소리 나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긁으니까. 자, 요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꿀에서 거품이 나는 현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품이 나는 것을 가지고 양봉인들은 백화꽃이 피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것은 아주 최고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연 정리채밀을 하고 나서 이제 이 꿀을 따지요. 농축꿀 따는, 물꿀 따는 사람, 물꿀 따는 경우에는 백합꽃이 절대 피지 않습니다. 채밀기에다 돌려가지고 석 달 열흘 동안 하루 반나절을 돌려도 절대 거품이 끼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천연꿀을 받는 사람에게는 백합꽃이 핍니다. 백합꽃인지 백화꽃인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자, 아무튼 이 기준이 뭐냐면은 백화꽃이 피려면은 수분 농도가 16에서 18 사이여야 합니다. 16에서 18 사이여야만 백화꽃이 핍니다. 그 정도로
아주 그 자연 숙성이 잘 된 꿀, 그런 꿀에서만 백합꽃이 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여기 벌통이 있고, 이렇게 벌통이 있는데 이쪽에 이제 그 꽃밭이 있어요. 벌통에 이제 벌들이 꽃밭에 가서 꿀을 물어옵니다. 꿀을 물어오면 요걸 가지고 이제 자당이라 그래요. 자당이라 그러고, 이 자당 속에는 그 70%의 물과 30%의 꿀이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고 와요. 갖고 오면 이 안에 이제 그 소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 그냥 외역봉들이 뱉어놓고, 그리고 또 꿀을 따러 갑니다. 그러면은 내역봉들이 이것을 먹었다 뱉었다를 뭐 전문가들의 그 말에 의하면 10회 가까이 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 몸속에 있는 효소를 묻히고, 그 다음에 입에 있는 타액을 묻히고, 그리고 날개짓을 해갖고 그 수분을 날리고, 요런 작업을 합니다. 요런 작업을 해가지고 그 이제 외부에서 꿀이 들어온 날로부터 약 4일 후, 정상적인 봉군일 경우에 4일 정도가 지나면은 이 꿀을 가지고 이 소비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부터 이렇게 싹싹 막아옵니다. 막아요. 요거를 싹싹 막습니다. 막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봉개꿀 혹은 밀개꿀이라고 합니다. 밀개꿀로 하는데, 요걸 이제 벼가지고 이렇게 수분 농도 책정을 하게 되면 뭐 잘 나오는 거는 16, 아주 안 나오는 거는 18 정도 수분 농도가 그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00% 밀개가 되면 좋지만 100% 밀개가 안 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이상 정도 봉개가 됐을 때 이 꿀을 채미를 합니다. 채미를 했을 경우에 수분 농도가 뭐 18, 17, 아니 17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17, 18, 19 정도가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이 꿀을 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그 꿀을 그 동그란 채밀기에다 넣어갖고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 백합꽃이 하얗게 펴요. 이 그 채밀기 이제 벽에 이렇게 그러면서 쫙 내려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수분 농도가 20% 이상 올라가게 되면 백합꽃은 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합꽃이 폈다는 것은 아주 최고의 꿀이다. 아주 좋은 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그럼 이 거품은 언제쯤 지나야 없어지느냐? 뭐 긴 경우에는 한 달, 작은 경우에는 15일, 뭐 15일에서 한 달 사이면은 싹 없어진다. 대신 이 꿀이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늦게 없어지고, 그 농도가 좀 묽으면 묽을수록 이제 빨리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어지는 시기는 15일에서 한 달 사이면 싹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꿀에 거품이 생기는 경우가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생기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꿀이 들어오죠. 꽃밭에서 이제 꿀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를 이제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이 소비면에다가 이렇게 막 채웁니다. 이제 외역봉들이 막 채우면 꿀이 이제 꽉 찼죠. 그렇게 되면 내역봉들이 이걸 먹었다 뱉었다 이제 그 숙성 작업을 해야 되는데, 숙성 작업을 하기 전에 꿀을 싹 따버리는 거예요. 요걸 이제 물꿀이라 그럽니다. 물꿀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뜨거운 온도에다가 가만 놔두게 되면, 이제 실온에다가 이렇게 놔두게 되면 이게 상합니다. 상하면서 이제 거품이 올라와요. 기포가 생깁니다. 기포가. 우리도 음식물 같은 거 보면 이제 상하고 막 그러면 이제 거품 같은 거 막 나고 그러죠. 이 꿀도 똑같아요. 그냥 놔두게 되면 그게 이제 상하게 됩니다. 상하게 되면서 더 오래 놔두면 이 꿀이 시큼시큼하게 식초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거품이 나는 거예요. 기포가 생기는 거예요. 요거는 꿀이 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물꿀이기 때문에 그건 아주 이제 상해가는 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내가 꿀을 사왔을 때 위에 거품이 살짝 있는 것은 최고의 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꿀이 그 농도가 뭐 굉장히 좀 물러요. 굉장히 물른 꿀이 이제 그 거품이 생기는 것은
이제 상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처럼 이제 수분 농도가 17에서 16에서 17, 18 정도가 되는 꿀은 천년, 만년을 놔둬도 상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것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그 연구하신 것이고, 저는 이제 뭐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저는 천년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자, 아무튼 뭐 꿀에 거품이 생기는 것은 그 두 가지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꿀에 밑에 이제 허옇게 막 설탕처럼 이렇게 뭐 서걱서걱하게 이렇게 결정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석이 생기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는 이게 혹시 설탕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생기는 경우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벌통이 여기 있고 꽃밭이 여기 있어요. 꽃밭이 여기 있는데, 이제 뭐 이 꽃이 그 초본류, 그러니까 초본류라는 것은 1년생 정도, 2년생 정도 되는 그 풀에서 나오는 꿀, 풀에서 꽃이 피죠. 거기서 나오는 꿀은 이제 포도당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거는 이제 나무야. 나무에서 나오는 꿀은 과당이 많습니다. 과당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도당 성분이 많은 이제 풀에서 나오는 꿀들, 뭐 예를 들면은 그 뭐 유채 같은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잡다한 풀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 이제 1년밖에 못 사는 풀들, 그런 데서 나오는 그 꽃이 피면은 거기서 이제 벌들이 날아가서 빨아오는 꿀은 이제 그 포도당 성분이 많기 때문에, 포도당 성분이 많으면은 이렇게 그 결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짜 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가짜 꿀이 아니라 밑에 결정이 생겼으면 그만큼 더 좋은 꿀이다. 포도당 성분이 섞여 있고, 많이 섞여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꽃에서 들어온 그 꿀이기 때문에 이 꿀은 아주 좋은 꿀이다. 오리지널 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탕물을 타갖고 냉장실에 넣어놓죠. 절대 밑에 안 깔아 앉습니다. 절대 깔아 앉는 결정이 생기는 일이 없어요. 제가 시험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결정이 생기는 꿀은 최고로 좋은 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물꿀을 따오게 되죠. 물꿀을 이제 따오게 되면 이 물꿀을 가지고 이제 농축꿀이라고 있어요. 이 농축꿀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물꿀을 땄어요. 물꿀을 땄는데 이 물꿀을 그냥 계속 실온에다 놔두게 되면 이제 상하죠. 아까처럼 이 거품이 생기고 이제 식초가 되면서 상합니다. 그럼 상하기 전에 그 여기다가 이제 그 농축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농축장이라는 데가 뭐냐면, 이 꿀에 있는 수분을 날려보내는 거예요. 이제 수분을 날려보내게 되면 이제 그 수분 농도 21% 미만으로 맞춥니다. 수분 농도 21% 미만 이하가 되게 되면 이제 상하지 않습니다. 상하지 않기 때문에 뭐 수분 농도 21% 미만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제 그 큰 이렇게 통이 있는데 큰 통에다 붓고, 그 다음에 이제 열을 가하는 겁니다. 제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약 45도 정도의 열을 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열을 가하게 되면 이제 수분이 위로 막 날아가겠죠. 수분이 막 위로 날아가고 이제 꿀만 남게 되는 거죠. 양도 좀 어느 정도 줄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농축꿀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이 농축꿀은 그 내역봉들이 이제 먹었다 뱉었다, 타액을 묻히고 효소를 묻히고, 먹었다 뱉었다, 이거 한 10회 정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밀봉을 이제 벌집을 메고 들어가죠. 벌집에다 채우고 나서, 꿀을 채우고 나서 이렇게 메고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숙성꿀, 밀개꿀, 봉개꿀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자연 숙성이 된 것이고, 아까 그 물꿀을 따와가지고 한 것은 인공 숙성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인공 숙성꿀, 자연 숙성꿀, 이렇게 보시면은 뭐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자연 숙성꿀이 좋으냐, 인공 숙성꿀이 좋으냐, 요것은 뭐 굳이 말을 안 해도 알겠죠. 그런 경우이고, 우리나라 이렇게 마트에서 판매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99%가 인공 숙성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연 숙성꿀은 마트 같은 데 이제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냐면 나갈 양이 없어요. 나가기 전에 이미 이 양봉 꿀 따는 사람 지인들이 벌써 다 사가기 때문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제 마트에서 파는 것은 거의 99.9%가 인공 숙성꿀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열을 가하면서도 아무래도 이제 유익균들도 많이 죽겠죠. 안에 있는 유익균들도 좀 많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숙성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숙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벌 몸속에 있는 효소들, 그리고 타액, 이로운 균들을 많이 이렇게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꿀에 결정이 생기는 것과 그 다음에 꿀에 거품이 생기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꿀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초보 양봉, 취미 양봉 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못해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좀 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소비자한테 설명을 했을 때 소비자분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를 잘 모르니까 못 시킨다는 거죠.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꿀버릇 내 친구 물러갑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